안녕하십니까. 김도훈 평가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인천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건물이 만들어지고 하고 하는 프로세스를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 건축한다고 하면은 우선 두 가지로 나눠서요. 신고사항에 의한 건물과 허가사항에 의한 건물. 자, 신고사항에 의한 건물은 뭐 간이 건축물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여기 말씀드렸던 이제 인천 사례 같은 거 이런 우리가 벌은 정식적인 건물들은 허가사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건물을 지을 때 어떤 단계로 지나가냐면요. 첫 번째는 건축 신고를 하게 됩니다. 건축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착공 신고를 하게 돼요. 착공 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공사를 진행해서 완공을 하게 되죠. 자, 완공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네 번째는 사용 승인이라는 단계를 받게 됩니다. 사용 승인. 자, 이 건물에서는 지금 여기까지 되고 여기가 안 넘어갔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인천 건물은. 자, 그러면은 사용 승인할 때는 요 건축 신고할 때 있는 사항들을 제대로 지켰냐라는 걸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저도 건물 접으니까 오폐수 그거를 엄청 꼼꼼하게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빗물과 그 지금 우리가 말하는 화장실 같은 물이 같이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검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사용승인 때는 담당 공무원분 나오셔 오케이 해서 사용승인 찍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건축 신고라는 건 단순히 서류상의 신고일 뿐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건축 신고 받고 허가 받으면 오케이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건축 신고 내용이 우리 그 공법상의 관계나 뭐 그 도시 조례나 뭐 이런 것들 맞춰서 맞는지를 판단해야지 이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건축 신고 받고 나서 착공 신고라는 건 뭐냐면, 자, 이제 서류상으로 오케이 돼 있고, 이제 물리적으로, 자, 물리적으로 우리 포크레인 들어간다. 제일 먼저 포크레인부터 옵니다. 솔직히. 다지기부터 해야 되니까. 물리적으로 우리 들어갈게요. 라고 착공 신고를 내는 거예요. 건축 허가 받고 나서 착공 신고 없이 그냥 그 토지를 일명 포크레인으로 만지고 하고라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조금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착공 신고 들어갔다는 건 자, 이제부터 진짜 우리 건물 들어갑니다. 그래서 땅을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변형시키는 거를 하는 겁니다. 라는 신고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완공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다 진행하는 거고요. 예, 건물이 지나고 나면은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자 이제 그 시에다가 얘기해서 자 우리 건축 신고도 하고 착공 신고해서 지금 건물 다 완공됐으니까 우리 사용하게 와서 허가해줘, 사용하게 검토해줘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면 그때는 건축 신고 사항에 맞는 건지, 그다음에 오폐수 그거 처리 잘 되는 건지 뭐 이런 거를 검토하고서는 오케이 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등기를 이제 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단계는 여기서 끝나고 등기는 지금 이제 채권자 대위권으로 친 개념인 거고 이제 남은 낙찰자분은 요 사용 승인을 요 건축 신고에 맞게 하는 것이 이제 문제겠죠. 자, 그럼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더 이제 전문가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입찰자 입장에서는 그럼 요 단계에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그게 문제일 거예요. 자, 물론 간단하게 해당 지자체 건축가에다 전화해 보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미리 내가 확인하고 전화하는 것과 그냥 무작정 전화하는 것과 응대가 좀 달라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전화할 때는 감정평가사입니다. 어떤 업무에 뭐를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전화를 미리 드리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도 저희도 똑같아요. 어떻게 검토했냐? 지금 이제 그 토지에 대한 거는 토지이음이란 사이트를 확인해서 보시라고 드렸는데 건물은 세움터란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포털에서 세움터 치고 나오는 거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여기 로그인 해야 되는 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리 가입했으니까 로그인을 했고 여러분도 이제 가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정부에서
건축 허가 신고 사항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허가가 됐는지,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 존재, 뭐 인허가 정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지도상으로 확인하는 것들이 좀 편리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직접 찾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허가년도 아까 이제 제가 먼저 찾아봤는데 2017년도에 여기를 허가를 냈었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인천광역시고요. 그다음에 서구에 어, 석, 석남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치면 성남동에 허가 냈던 사항들이 쭉 나와요. 쭉 나와요. 뭐, 그러니까 이제 요즘 여러분 심심하시면 한번 보시면 여기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다섯 번째 요거를 클릭하면 요 다섯 번째입니다. 지금 제가 요 착공 신고, 지금 허가 신고, 착공, 사용 승인, 사용 점검 요 불이 들어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는 지금 범례는 좀 치우고 공동주택으로 착공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나오냐? 자, 요게 죄송합니다. 개인 소리를 해갖고. 자, 보니까 요 성남동 183-70 보니까 언제 했냐면은 17년 3월 10일 날 허가 신고를 하고 착공도 3월 18일 날 바로 건물 들어갔네요. 착공 신고도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착공도 실착공일이나 요런 거가 뭐가 위법이 있나 봐요. 그 실착공일도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요런 사항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경매 자료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491.63제곱미터의 연면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 만약 이거가 지금 다세대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뭐 이런 걸로 했다고 하면은 나는 이걸 낙찰받아서 월세로 쓰려고 했는데 이 허가를 다시 또 처음부터 받아서 해야 되는 개념인데 그거가 막 원상회복 개념이라고 하면 또 진짜 어 극단적인 상황에선 철거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데 얘는 공동주택 다세대로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낙찰 받아도 요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확인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요거를 가지고 건축 허가과에다가 전화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했다고 하는데 요거가 왜 사용 승인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아마도 여기 담당자는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겁니다. 민원 전화가 맨날 오니까. 보는 사람마다 전화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우리는 그분한테 정보를 무조건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어르고 달르고 해서 그분한테 필요한 정보를 좀 얻는 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보니까 뭐 요날 됐고 착공도 이렇게 되고 했는데 왜 실착공일도 없고 상용 승인은 뭐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과 그냥 주소 대고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어, 민원, 아니, 담당 주무관 입장에서는 이제 응대하는 게 레벨과 틀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최소한 보고, 전화를 한번 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밑에 창에 인허가 정보도 똑같아요. 이제 주소 치셔서 찾으시면은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얘도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공란입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색깔이 요 색깔이 사용 승인 나온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동산 한번 클릭해 볼까요? 보면은 자, 여기 성남동 189-26번지는 자, 이렇게 됩니다. 어, 허가 내고 전체 사용 승인일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제 요렇게 돼야지 명확하게 안전한 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건물로 이제 만들기 위한 단계가 지금 낙찰 받으신 분이 이제 요런 부분들인 거죠. 근데 실착공일부터 뭔가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실착공일도 없이 진행을 했다라는 거는 실착공일은 그냥 착공 신고가 들어간 거로 했으면 들어가는데 나머지가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공, 사용 승인, 요 착공까지 들어간 부분으로 되죠. 허가, 신고, 뭐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하나 오늘 말씀드린 김에 저거까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건물을 지을 때 1번 이제 건축 허가를 받고 2번 착공 신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착공 신고. 그 다음에 3번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건축을 하고 4번 사용 승인이라고 했는데 어떤 단계에서 경매가 나올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접근 방법은 다 틀려요. 건축 허가만 받았다. 건축 허가만 받았다. 착공 신고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뭐 이제 개정된 지도 오래되긴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건축 허가권이 6개월 이내에 어, 소멸됩니다. 소멸됩니다. 이제 전제 조건은 이제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 허가를 받고 토지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이 이제 경매 등으로 인해서 이제 바뀐다. A 소유권에서 B 소유권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이 건축 허가권은 이제 A라는 사람이 허가를 받았겠죠. 이 허가권은 여기 이 사람한테 거꾸로 낙찰받은 사람한테 여기 건물 지어도 되냐라는 그 허가를 그 승인을 받지 못하면은 요 허가권은 사라진다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오래전에는 여기 A 건축 허가권 있으면 건축 허가 받으면 2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냥 이 건축 허가권이 살아 있었어요. 그럼 낙찰받은 사람이 2년 동안 이 토지는 아무것도 못 쓰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불합리하다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만 받고 그냥 있는 토지다라고 하면 낙찰자가 그냥 6개월 지나면 이 건축 허가권은 사라지는데요. 문제는 착공 신고예요. 착공 신고하고 착공을 했다. 그러면은 이 허가권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의해야 되고 건축 중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건축 중인데 애매하면은 이거 이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해갖고 좀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겟을 가지실 거는 자 우리 돈 버는 거는 복잡해서 돈 버는 것도 있지만 쉬운 거 돈 버는 게 좀 편합니다. 건축 허가까지만 받아 있는 거, 착공 신고 안 들어간 거 위주로 위에 그 위주로 경매 물건을 확인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건축과 관련된 부분까지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